안녕하세요. 여명쌤입니다. 5차시 생활 속 에너지 출입,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쪽, 55쪽입니다. 렛츠 고! 자, 생활 속 에너지 출입 중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을 찾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냉찜질팩도 있고요. 그리고 손난로 따뜻하게 쓰는 그런 팩도 있습니다. 그쵸? 서로 똑같은 뭔가 찜질용 난로처럼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용도가 전혀 다르고 나오는 열의 출입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냉찜질팩은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차가워지는 현상. 추워져요. 요걸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손난로는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하면서 뜨거워지는 현상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물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에너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물리 변화가 무엇이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대신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를 물리 변화, 단지 배열만을 바꾸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똑같은 물질인데 가까이 있냐 좀 멀리 있냐 그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태 변화, 대표적인 물리 변화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 액, 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입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기체일 때가 가장 크고 고체일 때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운동 에너지라 했습니다. 활발하게 운동하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체가 그렇다. 그리고 고체는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변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반대로 고체가 액체나 기체로 될 때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됐을 때 이번엔 고체가 액체나 기체로 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위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요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고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 자, 얼음이 물이 되고 싶어요. 액체. 그러면 열이 있어야 돼요. 그쵸? 열이 있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때 열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 돼. 흡수해야지 물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라면을 끓이고 싶어. 그러면 물을 가열해서 팔팔팔 끓인단 말이지. 이 기체 상태, 수증기로 만들려면 우리는 열을 가해줘야 돼. 열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물이 열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지 수증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 흡수,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도 열 에너지 흡수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말은 이해했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에서 수증기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주변은 열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온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이번에는 그렇죠. 기체에서 이렇게 기체에서 이렇게 액체가 되려면 열을 버려야지 액체가 돼요. 아까 받아 먹었던 열을 도로 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자,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면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으로 방출하면 주변은 갑자기 열을 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주변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이 막 기어 나와요. 자,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써봤던 똑딱했던 손난로 있죠. 그 손난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손난로가 딱딱하게 굳었을 때가 고체고요. 그 친구를 다시 쓰고 싶어서 냄비에 끓여요. 그러면 얘가 액체 상태로 바뀌죠. 그쵸? 액체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럼 액체가 됐는데 그 안에서 똑딱이라고 이렇게 우리 그 은색깔 걔를 이렇게 뒤집으면 똑딱하면서 갑자기 뭐가 되죠? 고체가 되면서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요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우리 개념에는 요게 그림이 빠져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자, 예를 들어 고체가 있었어요. 자, 이 고체를 내가 가열을 하면 고체도 온도가 증가합니다. 쌤, 얼음이 어떻게 온도가 증가합니까? 마이너스 100도짜리 얼음과 마이너스 4도짜리의 온도 얼음은 똑같은 얼음이지만 온도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 고체 상태의 얼음을 예를 들어 얼음을 가열했다고 하면 고체의 온도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그때에는 내가 아무리 가열을 하더라도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자기가 상태가 바뀌는데 써버려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온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다.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물 같은 경우는 0도씨가 녹는 점이 되고 이 0도씨일 때 고체에서 액체로 열 에너지를 가하더라도 온도가 변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상태가 변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이 됐어. 물은 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끓는 점인 100도씨까지 온도가 내가 가열을 한다면 이때 가열한 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자들의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때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열 에너지를 주더라도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받아 먹어서 흡수해서 상태가 변하는데 써버리고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또 가열했을 때는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 변화를 고에서 액에서 기로 바뀔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거꾸로입니다. 기체 상태인 친구를 다시 액체로 만들려면 열을 뺏어야 돼요. 아까 받아먹었던 열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방출시킬 때도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열 에너지를 자꾸 방출시키면 액체의 온도가 점점 줄어들겠다. 그러다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에는 열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방출하더라도 상태 변화하는 데 쓰여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 다시 고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를 주면 물질의 상태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열 에너지를 뺏어버리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방향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죠.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은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거 우리 아이스크림 이제 포장할게요 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넣어줍니다. 자,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요, 굉장히 승화를 잘하는 친구예요. 여기 예를 들어 이쪽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었다 치자. 자, 드라이 아이스. 얘가 지금 CO2 기체 상태의, 아이고, 죄송해요. 고체 상태의 CO2죠. 그죠? 고체 상태의 CO2. 잘 안 보이네요. CO2 고체 상태의 CO2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아주 쉽게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고에서 기체로 바뀌고 싶어 합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방출해야 될까요? 열을 흡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때? 아이스크림의 열을 자꾸 흡수하는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꽁꽁 얼어서 녹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자, 지금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을 이용해서 우유를 가열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증기가 물로 액화된다 했습니다. 수증기에서 물로 액화되면서 방출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우유를 가열한다. 우리 이렇게 칙 했던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스팀으로 우유 스팀 만드는 거. 네. 우유를 가열할 때 요 원리를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이글루는요, 얼음으로 만든 눈덩어리로 만든 집인데요. 여기다가 막 물을 뿌린대. 쌤, 그럼 녹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워낙 여기가 온도가 기온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무엇으로 되냐면 얼음으로 되면서 응고되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쌤, 얼음집인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열을 차단하고 대신에 내부에는 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게 물을 뿌려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퀴즈. 기화가 일어나면 했습니다. 기화. 자, 얘들아, 기화가 뭔데? 뭐에서 뭐야? 액체에서 기체야.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렇지. 흡수해야 되겠죠.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열 에너지를 주변의 걸 뺏어왔어. 그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버 고마워요 얘기해주세요. 형아들, 누나들 공부 열심히 해요. 안녕. 안녕. 핑크 발바닥.